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네, 아주 강세장입니다. 오늘은 조정이 2,500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만 더 하면 사람들이 하락에 대해서 겁이 없어질 겁니다. 일컬어 우리는 그걸 강세장이라고 부르죠. 네. 네. 지금 다시 2,500포인트, 2,52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난주 초반까지는 좀 안 좋았어요. 연속으로 막 1, 2%씩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장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출발은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승부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늘었고 그다음에 신용 잔고도 20조까지 늘었고 해서 이거 좀 과열해야 했는데 지난 한 2, 3주간 쉬면서 과열을 이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오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는 회의와 의심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가장 불꽃 터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죠. 근데 아직 그 구간은 안 들어왔어. 3국면 실적 장세 터지면서 아마 하반기에 그러지 않을까요? 반도체가 터내야지 뭐 전체 실적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좋고 기계 좋고 조선 좋고 양극재 좋고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제일 규모가 큰 반도체 안 좋으니까 화학하고 두 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턴하면 이제 완전 실적 장세로 가는 거예요.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반도체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실적은 굉장히 좀 막 수출 데이터 맨날 안 좋게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실적 굉장히 호조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상승도 기분 좋은 상승이었던 게 좀 업종 전반적인 상승을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어느 맞아요. 한 곳에만 이제 쏠려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5% 상승을 네. 했고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8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다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으면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됐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네, 1,340원도 넘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불안하긴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두 가지,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확신 또는 한국의 수출입의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지. 워낙 강세되면 이제 진짜 초강세장 오겠다. 여기에 원화 강세까지 붙으면 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다. 뭐 2,600이 끝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다. 열어놔야 되겠네요. 네. 이제 좀 3,000이 또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3,000 찍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잘하면 이번에 하반기에 반도체 턴하고 원화 강세에서 1,200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 가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3,000 갈 수 있다는 논리는 형성되는 거죠. 확실히 뭐 반도체가 이제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좀 가지 않겠습니까? 네. 반도체가 턴하면은 아무래도 지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앞에 선단에 있는 그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 주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악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업종은 의료정밀 섹터가 덴티움이 8% 오르면서 제일 좋았고요. 섬의복은 FNF가 3% 오르면서 두 번째 기록했습니다. 예. 둘 다 약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죠. 그렇죠. 운수장비 섹터도 세 번째로 올랐는데요. 오늘 뭐 방산주들이 금요일날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좀 많이 했고 자동차 관련돼서 뭐 기아나 현대차도 3% 2%대씩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좋아요. 자동차.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남산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좋았고요. 의약품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도 보니까 주가가 쫙 올랐다가 그때 이제 뭐 바이오로 수급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주가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의약품 섹터가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건설 섹터가 오늘 GS건설이 5%나 급락을 하면서 건설업체가 전부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 GS건설만의 이슈로 조금 하락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중국의 노동절 보복 소비 관련돼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 내에 중국 관광객 수 그리고 관광 수입 모두 사상 최대치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내입니다. 그렇죠. 중국 네. 내입니다. 한국 지금. 아닙니다. 중국 내. 네. 근데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낙수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낙수는 없지만 심리적 낙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약간의 낙수는 조금 있긴 지금 있죠.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카지노 방문객이 있다고 자료가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느낌적으로는 롯데관광에서 제공한
기사가 아닐까.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사상 최대 방문 객수, 뭐 사상 최대 매출 이런데 회사가 썼어 카지노 느낌에. 분야. 그죠? 근데 2020년에 문 열었기 때문에 뭐 계속 사상 최대치 찍을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기자 양반들 우리는 이거 딱 느낌이 와.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았던 느낌이 네. 딱 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만간 또 네. 중국이 리오프닝 확실히 되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요? 음.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제 말 실수되면 기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나 말을 왜 이렇게 거치니? 정말 큰일 났어. 네. 네, 조심해 주세요. 네. 연휴 일단 이틀째까지 보니까 도로, 철도, 항공을 이용한 사람이 1.1억 명이래요. 중국 내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그때보다도 한 20% 정도 증가하면서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억눌려 있다가 이제 좀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여행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번 연휴 기간 관광객이 최대 2억 4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건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급증한 수치니까 이번에 관광 수입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조 원 정도로 작년에 거의 2배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 역대 최대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호텔 신라나 F&F는 실적까지 굉장히 겸비를 해서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네. 호텔 신라는 1분기 매출액이 7,500억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35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28% 늘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200억이었는데 350억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상회를 했죠. 네. 일단 매출이 31%나 줄었는데 요거는 회계 처리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입니다. 원래 도매상한테 제공하던 이 알선 수수료를 원래 판관비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서 매출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알선 수수료가 컸다면 매출액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좀 크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감소가 크게 나왔던 거고요. 그거 제외하면 31% 감소가 아니라 한 10% 정도 감소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영업이익 호조는 이제 호텔 쪽보다는 면세 사업부가 그쵸? 예. 호텔은 역할이 한동이잖아. 컸습니다. 호텔은 한동이잖아, 큰 거. 네, 호텔이 그래도 93억 정도 영업이익이 냈고요. 면세점이 250억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F&F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1,490억 나왔는데 컨센이 1,400억 정도 나왔고요. 뭐 현지 리오프닝 때문에 MLB 같은 이제 소비 확대가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F&F도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호텔 신라는 오늘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엔터주도 좋았고 화학 그리고 면세, 뭐 카지노, 여행, 화장품, 화장품만 빼고 다 괜찮았습니다. 엔터주는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거의 했습니다. 신고가예요. 연중 신고가가 나와요. JRP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명 A2K 이게 공개가 예정인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누적 순매수로 올해 제일 많이 산 종목 이게 바로 그렇지. JYP라고 하네요. 제일 성장하는 산업이잖아, 한국에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BTS가 참 군대 가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 그렇죠. 공백을 완전히 메꿨습니다. 놀라워요. 525억 나와서 컨센 460억보다 훨씬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막 이렇게 빌보드 1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명인가? 7명이죠, 7명. 7명 중에 한 3명만 그렇게 해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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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매출액이 185%나 급증을 했습니다. 911만 장 팔았는데 BTS 지민이 솔로 앨범이 145만 장, 네. TXT 314만 장, 뉴진스 130만 장, 세븐틴 127만 장. 이렇게 뭐 한 곳이 캐리하는 게 아니라 막 다 같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이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무슨 음악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 신곡을 뭘 내는 거야?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뭐 바로 사고.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때는 주로? 저 때요? 예. 저는 뭐 그 제이슨 무라즈. 네. 제이슨 무라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빌보드 1위를 찍었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때까지는 아직 국내로 들 넘어왔는 모양이네. 국내 뭐 내한 공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국내 가수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았었나 보네. 제가요? 네. 아이돌은 제가 잘 몰랐고. 네. 네. 여자 약간, 가수? 약간 조용한 잔잔한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여자 가수? 그렇게 안 넘어오네. 잘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오네. 네. 예. 네, 그래서 엔터주들이 오늘 뭐 JYP, SM, YG, 하이브 다 4~5%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효성 TNC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9%대 급등을 했고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다 3%대, 2%대 다 반등을 했습니다. 와,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면 뭐 그렇죠. 중국 소비가
두 가지를 견인할 거예요. 한국에서 업종적으로 반도체와 화학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죠.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오면 선행적으로 여기에 매수가 들어올 거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이러면서 이게 공간이 제일 크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시장의 영향력이 옛날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가총액 합쳐봐야 두 기업 합쳐고 반개 합쳐봐야 100조쯤이잖아요. 근데 반도체하고 화학을 합치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 몇백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카지노 업체들도 GKL,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다 3-4%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여행주들도 2-3%씩 올랐고 화장품이 좀 걱정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 화장품이 안 오른 건 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기다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죠. 브랜드가 죽었어. 브랜드를 새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이 저렇게 센 거는 100년을 유지하는 브랜드를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해서는 이거 브랜드 못 만들거든. 근데 어렵죠. 회사는 굴려야 되겠고 당장 수익은 나야 되겠고 하니까. 네, 좀 화장품 업종은 뭐 싸다는 생각이 여전히 뭐 들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 쪽으로 좀 다변화를 시도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낮은 아이패밀리 SC는 오늘 6% 급등해서 거의 신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4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전부 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는 미국하고 중국은 조금 전년 대비 감소를 했지만 브라질이 캐리를 했습니다. 113% 정도 급증을 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감소했지만 중국이 7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중국이 정말 VBP 정책 시행 이후로 정말 많이 이제 임플란트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임플란트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이 안 되다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빵 하고 늘지. 우리도 보험 안 될 때 이빨 하나 임플란트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요? 이빨 한 게 그때 어렸을 때인데 2000 몇 년도인데 개당 몇백만 원. 개당 몇백만 원 했어요. 개당 6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250? 개당 250. 네, 쉽지 않죠. 예, 개당 250. 그래서 이빨을 6개 갈아야 되면 전세값이 나오고.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험 적용되고 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렇죠. 100만 원 안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젊어서 이빨 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네. 그래도 뭐 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80만 원 안 해? 80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 한 개당 80만 원이면? 그 비싼 건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의료보험 적용되고 이러면은 아마 잘 모르겠는데 더 싸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VBP 정책으로 올해부터 좀 수출이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장기적으로도 중국 쪽에서 임플란트 수요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중국 임플란트 판매가 500만 개 정도였는데 이제 2050년까지는 한 5천만 개 정도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NH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1위 업체 스트라우만의 PER 40배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덴티움이 15배 정도로 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33% 정도 상향까지 나오면서 오늘 덴티움이 8%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뭐 덴티스, 레이, 바텍 이런 치과 관련주들 다 6%대나 많이 급등을 했고요. 폭등했어요. 네. 네, 원텍, 클래시스 이런 의료기기 업체도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기술과 의료의 결합. 콜라보 이거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어서 저는 전망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참고로 수출 데이터 나오면 제가 꼭 보는 게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랑 라면 쪽. 네, 이쪽은 정말 수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엔터, 미용, 음식료 이런 거 다 잘하죠 한국이. 근데 규모가 작아요. 시장 영향력은 없는 거야 이쪽이. 네. 네, 그리고 오늘 건설 업종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특히 GS 건설이 혼자 5%나 급락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저도 뉴스를 보고 걱정을 좀 했는데 인천 쪽에 검단 신도시에서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층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사가 LH고 시공사가 GS 건설인데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그 무너진 쪽은 아직 건물을 다 올리진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 부분만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무너졌고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올렸거든요, 높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입주 못하지 않을까 싶죠. 진짜 불안하겠네. 예, 그렇죠. 이거 다시 지어라고 요구를 할 만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최소한
뭐 검사라도 다시 꼼꼼히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정률도 67%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참 악재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네, 인천시장이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GS건설의 사업장을 전면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인천 내 사업장이 총 5곳인데 주택 현장이 4곳, 토목 현장이 1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전면 조사 시행되면은 뭐 일단 공정이 늦어지는 거는 일단 확실한 거고, 새로운 문제가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발견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도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여전히 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건설업종, 이 특히 GS건설 이번에 PBR 보니까 0.3배대로 거의 실적은 그래도 무난하게 1분기까지는 잘 나왔는데 내년 문제는 건설업종 내년도. 올해 아마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어마무지하게 줄어서 내년 내후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 추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매도 시장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국인한테만 유리하고 개인들한테는 너무 제약이 많다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사실 뭐 기관들이 공매도 한다는데 이번에도 뭐 드러났습니다만 80 몇 프로가 다 외국인이에요. 기관들 공매도 별로 안 합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놀이터예요 지금.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제도를 좀 개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여기에 속한 모든 종목들은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매도는 아니지만 선물 매도로서 공매도와 같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코스피 종목들은 선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144개. 코스닥 종목은 33개 정도 있거든요. 두 개 합쳐서 한 180 종목 정도 있는데 이게 한 2배 정도로 거래 가능한 주식 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공매도 대비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은 낮다는 장점이 좀 있는데 개별 종목 선물은 일반적으로 증거금률이 10%에서 한 20% 정도이고요. 그러면 10%면은 10배 레버리지, 20%면 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종목도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 할 때는 주식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차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 지급해야 되죠. 주권사한테 빌리면 빌린 기간만큼 이자 또는 줘야 됩니다. 그렇죠.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뭐 싼 건 1, 2%, 뭐 비싼 거는 막 5, 6%, 10% 넘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보다도 차입 비용이 더 높다는 문제도 좀 거론이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겠죠. 선물 시장에서 참여를 한다면. 근데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긴 하죠. 개인을 선물 시장으로 밀어낸다는 거는 참 위험한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지 같은 걸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정도 뭐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해지를 하고 싶어서 한 1억 정도 이제 선물 매도로 쳐놓으면 이제 해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선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뭐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이제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투기적인 극대화를 하기 위한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그냥 매도만 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10배면은 10%만 빠지면 원금 다 날리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 GS 그 사태로 인해서 8개 종목이 막 하한가 수출했잖아요. SG. SG 사태. 안 그래도 지금 GS 가슴 뛰는. 네, 그래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요. 신용 30%만 써도 휘청거릴 수 있어요. 종목들 개별 종목들 크게 떨어지면 진짜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30%밖에 안 썼는데도. 우리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선별해서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이거 선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한 3시간 들으면 다 끝나는 거라서 크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정말로 내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신용과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자제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이 만약에 진짜 강세장이 오면 레버리지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거든요. 따져봅시다. 작년 10월과 작년 12월 달 주가 빠졌을 때 레버리지 왜 못 썼어? 근데 왜 이제서야 쓰겠다 그래? 그때도 못 써놓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게임 끝난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때 장이 더 올라서 레버리지 쓰고 싶은 사람은 작년 10월과 12월 달에 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때 못 쓴 사람이 이제서야 쓰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깨집니다. 심리적으로 몰려요. 안 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하고 12월 달 쓰시는 분이라면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레버리지는 줄여지셔야 되는 겁니다.
늘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은 없죠. 예, 오늘 중국 시장은 지금 그 시장이 그 홍콩 시장은 좀 열렸습니다. 홍콩 시장 되게 뜨겁고요, 지금. 기술주 빅테크들에 대한 좀 우호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강세로 시작을 했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저기죠? 춘절? 뭐지? 노동절. 노동절. 네, 노동절 연휴라서 오늘까지 쉬고 5월 3일까지 쉬고 이제 나중에 개막이 되니까 그때 또 중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